욕심은 그득하면서 자존심은 강하고 그러면서 인기는 많고 싶고 어떻게든 손해 안 보고 싶어서 눈치는 겁나 보던데 작은 눈으로 잘도 보긴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정우입니다. 이번 편까지 정숙님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남자들이 나를 싫어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긴다는 거였어요. 도대체 저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니 실제로 저만 그런가요? 실제로 이런 정숙님을 보고 있으면 정숙님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본 건 정숙님이 초반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했잖아요. 박보영 닮았다, 인기 많았다, 이런 과거를 자꾸 회상하잖아요. 아마도 이런 과거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이런 과거에서 아직 못 빠져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정숙님은 과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정숙님을 봤을 때는 정숙님의 매력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이런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혼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봤을 때도 근거도 없는 자신감만 충만하니까 제가 영혼님이라도 당황했을 것 같다는 거죠. 왜냐면 누가 봐도 상철님이 아닌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 자존심 때문에 사실은 상철에게도 관심이 있었다. 상철은 아직도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둘러대는 모습이 얼마나 짜치는 거예요. 그래도 영훈이 입장에선 차라리 정숙님이 저렇게 말을 해줘서 다행이긴 다행이었어요. 정숙님의 자존심 덕분에 영호님이 명확하게 거절할 기회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영호님이 이제는 대놓고 정숙님을 밀어내기 위해 말을 해줬잖아요. 순자님과 현숙님을 알아보고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호감 있는 분은 순자님이다. 근데 여기서도 웃긴 게 뭐냐면 영호님이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해줘야 그제서야 받아들이는 눈치더라고요. 이미 처음부터 눈치로 알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놓고 말하기 전까지 못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도 어이가 없으면서도 이렇게 자존심 강한 척 하는 사람이 너무 유치하고 짜쳐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장면도 있었죠. 정숙님이 정복해내려고 순자님과 영자님 있는 방에 간 장면 있잖아요. 본인은 모르는 척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미 순자님과 영자님은 정숙님이 온 목적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정숙님을 보면 자존심 센 사람이 한다고 보기에는 참 짜쳐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정숙님 속마음은 어장을 치고 싶었던 거예요. 어차피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영호님이었고 상철님은 보험처럼 여기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정숙님은 당연히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을걸요. 여기서 가장 괜찮고 인기 있는 사람이 영호님이니까 이런 사람은 당연히 여기서 가장 잘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생각도 분명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정숙님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게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머리가 나쁘다고 해야 하나? 영훈님과 대화를 하면서 처음 꺼낸 말이 상철님과도 영훈님과도 1대1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이 말 뜻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만 정숙님 같은 경우는 내가 일단은 미치고 들어가기는 싫은 거야. 너 아니라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갈 데가 있다는 걸 깔고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질투심을 유발하고 싶은 이유도 있고 근데 영호님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걸 모를까 하는 거죠. 그러니 영호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마침 잘 되었다. 아, 상철님? 하면서 정수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대화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게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영호님이 마지막 예의라고 해야 하나? 아니 마지막 기회라고 해야 할까? 암튼 정숙님에게 마지막 의미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는 게 정숙님 서킷에 가는 거에 대해 물어봐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남자친구가 차 타고 다니는 그런 데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럼 안 갈 수 있냐고.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정숙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왔죠? 횟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그거는 좀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영호님이 예상한 그대로였어요. 정숙이라면 못하겠다고 하겠지. 이러니까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숙님은 정말 영호님이 마음에 들었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말했었어야 했어요. 저는 영호님이 너무 좋아요. 같이 1대1 데이트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정숙님은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전혀 안 돼요.
솔직히 매력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애 딸린 어느 정도 나이 든 아줌마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나마 하나 봐줄 건 나름 변호사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요즘 세상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직업, 돈, 스펙만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남녀 불문하고 육각형의 이상형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정숙님의 매력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영호님에게는 쪽팔림을 피하려는 행동으로 상철님 이야기하고 돌아서고는 상철님한테 가서는 쪽팔리는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짜장면 먹기 싫어요. 제발 영자님한테 가지 말고 저 선택해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상철님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것뿐이 없었잖아요. 욕심 많고 자존심 강하면서도 결혼만 급한 그런데 매력은 없는 이런 아줌마 이미지뿐인 거예요. 그래도 상철님이 착하다고 해야 하나? 암튼 영자님이 아닌 정숙님 선택을 해주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아쉬운 부분이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해보면 상철님이 정숙님한테 향하는 마지막 선택이 될 것 같긴 하죠. 일단 다음 화에 두 분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올 건데 정숙님이 또 어떻게 꼬실지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버리고 다가가야 상철님이 영자님한테 못 가도록 묶어둘 수가 있는데 정숙님이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죠. 상철님은 그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최종 선택에 영표 받는 걸 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니까. 그리고 상철님이 정숙님 선택을 해줬다고 해서 제발 마지막까지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 하나 정숙님에게 반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서로서로 알아보기 위한 과정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상철님 말고는 지금까지 정숙님에게 마음을 표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 좀 차리고 제발 박보영 안 닮았으니까 이제 어디 가서도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거죠. 아무튼 결론은 이거예요. 제발 본인 객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